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과학습니다. 오늘은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두 번째 시간으로 도시의 경관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도시 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달라지는 경관과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경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도시에 가면 이런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이런 빌딩, 그리고 이와 같이 주거단지인 아파트단지, 그리고 백화점이나 아울렛, 그리고 학교, 그리고 공장지대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버스터미널, 또 공원, 이런 경관들을 우리는 도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도시에는 사무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업무지대,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대, 그리고 백화점이나 아울렛,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대, 그리고 여러 학교가 위치해 있는 교육지대, 그리고 이 공장들이 만들어져 있는 공업지대 등 이와 같은 경관들이 도시에 나타나는 주요한 경관들입니다. 자, 즉 도시에는 업무지대, 주거지대, 상업지대, 교육지대, 공업지대 등 이런 다양한 경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의 이런 다양한 경관들이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도심 중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에서 빨간 화살표 방향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고층 건물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고층 건물은 줄어들겠죠. 자,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심이 땅값이 비싸고 주변 지역의 땅값이 싸겠죠. 그래서 땅값은 싸진다는 거고, 그리고 땅 이용의 집약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땅값이 비쌀수록 땅을 놀려두기가 아깝죠. 그래서 땅을 집약적으로 이용합니다. 또 땅이 싸면은 거의 땅이 싸기 때문에 그냥 공터도 놔둬도 덜 아깝죠. 그래서 땅 이용의 집약도는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경관, 공터 등은 당연히 도심에서 화살표 방향인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래서 도심에서 화살표 방향인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고층 건물은 줄어들고 땅값은 싸지고 또 토지 이용 집약도는 떨어지고 또 농촌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공터 등이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렇죠. 도심은 땅값이 비싸겠죠. 주변 지역은 땅값이 또 싸집니다. 그리고 또 교통, 접근성이, 도심이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도 도심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가기에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즉 접근성이 좋고, 반면 또 도심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좁은 땅에 틈틈이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또 토지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또 고층 건물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 적은 땅에 고층 건물로 세워지면은 많은 사무실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이 토지를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의 경관이 이 중심지와 주변 지역이 다른 이유는 교통과 땅값의 차이가 가장 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 내부의 경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의 성장과 지역 분화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도시가 처음부터 도시가 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농사 짓고 이런 어촌이고 산촌이고 등, 그죠? 이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촌락은 주로 1차 산업, 논밭이 많은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논과 주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촌락이 이 좋은 조건을 가진 위치가 좋은 곳은 여기에 사람이 모이겠죠. 그래서 인구가 유입하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농사보다도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또 상업이 거기에 따라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상가도 들어서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산업보다는 2차, 3차 산업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도시를 우리는 시티라고 하죠. 자, 이 도시가 점점 발달합니다. 점점 발달하면은 지역 분화라는 게 형성돼요. 다시 말해서 공장, 상가, 주택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도시가 점점 성장하면은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이와 같이 이게 더욱 모이게 돼요. 그리고 이 도시가 더욱 발달하니까 이제 인구가 100만 이상의 큰 도시가 되겠죠. 이런 이제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가 되면서 이제 이 지역 분화가 발전하면서 대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화는 그림과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끼리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을 우리는 지역 분화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대도시가 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대도시도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대도시 안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을 땅도 없고 또 땅값이 비싸지니까 또 짓기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 들어설 것들이 이제는 대도시 경계선을 벗어나 주변 지역의 주택 또는 상가 또는 공장들끼리 모이는 하나의 작은 도시들이 새로 생깁니다. 이런 도시를 우리는 위성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도시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산해서 분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진 주택기능 위성도시, 또 상업기능 위성도시, 공업기능 위성도시, 또 뭐 행정기능 위성도시, 뭐 이렇게 다양한 이 대도시 주변에는 위성도시들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구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주변에 적어도 위성도시 하나 이상을 가진 이런 도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하고 영어로 메트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메트로폴리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더 큰 도시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도시가 또 커져요. 그러면 점점 인구가 더 많이 모이고 점점 커지면은 이제 대도시는 이제 너무 커져서 묶여 있겠죠. 그린벨트라는 것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위성도시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위성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대도시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대도시와 위성도시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도시처럼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우리는 거대도시, 즉 영어로 메갈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와 같이 촌락에서 일반적인 도시, 시티로, 이 시티가 더 발전해서 대도시로, 그 다음에 대도시인 메트로폴리스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메트로폴리스가 더욱 발전해서 이제 메갈로폴리스라는 이런 거대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변에 이 거대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또 거대 도시,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거대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도시의 성장 과정과 지역 분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또 이와 같이 도시의 지역 분화가 형성되고 또 유사한 기능들끼리 모이는 그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역시 교통과 바로 이 땅값의 차이입니다. 즉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로 인해서 모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이것을 동심원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단순화시켜서 도시의 내부 구조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심부인 A. 자, A를 우리는 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심. 도시의 가장 가운데가 되겠죠.
자, 이 도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여기는 땅값이 가장 비싸겠죠. A, B, C, D, E, F 중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 또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 백화점, 사무실, 이런 이 고층 빌딩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서 있죠. 그래서 주로 업무를 보는 기능이 많이 들어서 있다 해서 이 지역을 중심 업무지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CBD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구 공동화 현상은 낮 인구와 밤 인구의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을 우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 합니다. 자, A 지역에는 낮에 사람들이 출근하면은 이 사무실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 시간 되면은 모든 빌딩들의 그 사무실 이런 사람이 집으로 퇴근해 버리죠. 그럼 사무실에는 그 빌딩을 지키는 경비원 정도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무실에 인구가 꽉 차 있다가 밤 되면은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없다. 즉 낮 인구와 밤 인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A 지역인 도심이 되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입니다. 자, 낮에는 사람이 많고 밤에는 없는 이런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 합니다. 자, 다음은 B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B 지역을 우리는 중간지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는 이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학교가 섞여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가 점점 커지면은 즉 선진국의 이러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B 지역은 이제 주택이 공장 학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B 지역에는 빈 공장, 빈 주택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런 지역의 그 슬럼가를 형성합니다. 이 슬럼가 우리 말로 하면은 좀 우범 지역, 우범지대, 노숙자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 빈 공장을 그 틀을 잡고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 슬럼가가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재개발이 필요하겠죠. 자, 슬럼가는 빈 공장, 주택에 떠돌이 사람이 거주해서 우범지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C 지역입니다. 자, C 지역은 주변지대라고 합니다. 주변지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시의 가장자리가 되어서 농촌 경관도 주로 조금씩 나타나고, 그리고 터미널이라든지 공장, 학교, 이런 아파트 등 이 넓은 많은 땅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들어서죠. 비교적 땅값이 이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선 그런 경관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D 지역입니다. 자, D 지역은 도시 경계 바깥이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가 주로 대도시 주변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이유는 도시가 너무 크게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적절한 녹지 보호를 목적으로 여기에는 이 개발을 제한해 두는 이런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어놨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그린벨트 바깥, 도시경계선 바깥이죠. 그래서 주로 이 지역을 우리는 위성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도시는 주로 대도시, 즉 대도시 가까이 있는 대도시, 우리는 모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이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주로 이 대도시의 기능은 공업기능, 주거기능, 행정기능 이런 것을 분담하죠. 그래서 이 모도시는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해서 더 이상 여기에는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바깥, 가까운 바깥곳 이 지역에 이런 새로운 공업기능, 주거기능,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하고, 주로 이런 위성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형성됩니다. 즉 모도시와 교통이 연결된 이런 지역에 주로 이 위성도시가 발달이 됩니다. 자, 다음은 F입니다. F는 도시 안이죠. 도시 안에 자그마한 중심지가 또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도심은 A 지역,
즉 A 지역이 도심지죠. 이 도심지역에 들어서야 될 것이 이제 도심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싸지고 이제 건물을 지을 공간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런 도심지역에 형성되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또 교통이 발달한 그 주변 지역인 F 지역에 또 몇 군데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는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도심이 이 교통이 발달한 역시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몇 군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서 들어서야 할 CBD 즉 상업 및 업무 기능 또는 일부 주거 기능도 담당을 하면서 부도심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F로 합니다. 그래서 A를 도심, B 중간지대, C 주변지대, D 개발제한구역, E 위성도시, F 부도심 이 명칭도 알아두고 각각 지역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도시의 내부 구조라고 합니다. 왜 또 이런 도시의 내부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역시 땅값하고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통, 교통이 편리한 곳이 있을 거고 불편한 것이 있고 땅값이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겠죠. 이와 같이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도시의 내부 구조적 특징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도시는 어떤 기능을 분담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에는 상업 기능, 주거 기능, 공업 기능, 또는 교육 문화 기능, 이런 것들이 주로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중심지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와 경관이 달라졌죠. 자, 이와 같이 도심에서 그림과 같이 주변으로 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라진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그렇죠. 교통과 땅값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교통, 즉 접근성, 땅값, 지대라 했죠. 그죠? 접근성과 지대의 영향으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고층 건물이 줄어들었죠. 땅값은 싸졌죠. 또 토지 이용도는 집약도가 낮아졌죠. 농촌의 경관, 공터 등은 많아졌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심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 그 이유가 뭔지 꼭 공부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도시는 농촌이 그죠?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모이면서 도시로 형성되고, 초기 도시에는 주택, 상가, 공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세워져 있다가 도시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그죠? 끼리끼리 모인다 했죠. 그죠? 그래서 대도시가 형성되고 이 대도시를 메트로폴리스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 메트로폴리스가 더 커지면서 주변의 위성도시와 연결되어서 메갈로폴리스, 거대 도시로 발전한다 했습니다. 자, 이 빈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는 무엇이 생기면 형성됐다? 그렇죠. 잉여 농산물이죠. 농촌 다 농사 지었죠. 먹을 게 부족하면은 농사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농산물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도 이제 먹고 살 식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가 형성된 형성된 그 이유가 최초 이 잉여 농산물이 남으면서 형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기 도시에는 도시의 상업, 공업, 그 주거 기능이 그렇죠 섞여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업, 공업, 주거 기능 등 유수한 기능끼리 한 곳에 모이는데 이걸 모여서 더 큰 도시로 발전했죠. 이것을 우리는 지역 분화라고 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지역 분화의 의미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끼리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죠. 접근성과 땅값의 차이. 자, 다음은 도시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A가 도심이었죠. 그죠? 도심은 땅값이 가장 비싸고 고층 건물이 많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중심 업무 지구 CBD 지역으로 불린다 했죠. 즉 관공서, 기업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다. 자, B는 중간지대로서 주택, 공장, 학교가 섞여나기도 하고 선진국에는 이 지역의 주택,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빈 주택, 공장에 이런 이 떠돌이 생활자들이 모여 사는 이 슬럼과 그 우범지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C는
주변지대가 되겠죠.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공존해 있고 주로 이 지역에는 공장, 터미널, 학교, 아파트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D 지역을 우리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한다 했죠. 도시의 과대 평창과 녹지 보호를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E는 위성도시라 했죠. 그죠? 모도시의 주거, 공업, 이런 기능을 분담하는 독립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주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 형성된다 했고요. 그리고 F는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은 도심의 또 여러 기능을 분담합니다. 즉 상업, 업무 등 이런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역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을 마치고 몇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도시의 경관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 했죠? 그렇죠.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 2번 도시 내부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끼리 모이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렇죠. 지역 분화 현상이라 한다 했습니다. 3번 땅값이 가장 비싸고 고층 건물이 많은 곳은 어디죠? 그렇죠. 도심입니다. 4번 중심 업무 지구를 형성하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역시 도심. 5번 부도심이나 위성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 그렇죠. 바로 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부도심이나 위성도시가 형성된다 했습니다. 6번 도시의 과대 평창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영어로 그린벨트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뭘까요? 출세입니까? 아니죠.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관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세도 좋고 자기 원하는 것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용, 즉 다른 사람의 특징도 존중해주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이런 관용이 이 최고의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폭넓은 마음, 즉 관용의 마음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